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자의 기원도 중국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책을 다시 써야 할 일입니다. 하버드 출신 언어학자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국제언어학 세미나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천 년간 당연시되던 동아시아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고 세계 학계는 대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3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이 숨겨진 역사의 비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동아시아 역사를 송두리째 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의 석좌 교수 제임스 앤더슨 교수입니다. 저는 그날의 풍경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파리 국제언어학 세미나장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중국의 장웨이 교수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한글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또 하나의 학술 발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장웨이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빛이 있었어요. 그가 다음 말을 꺼내자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은 중국에서 기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독자적으로 창제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장웨이 교수는 이내 스크린에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를 띄웠습니다. 낡은 한문 문서였죠. 명나라 학자들이 조선의 문자 창제를 지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소개하며 그는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문서는 명나라 궁중기록보관소에서 최근 발견된 것으로 세종이 명나라 학자들에게 문자 창제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중석을 둘러보니 서양 학자들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존슨 교수와 독일의 슈미트 교수는 장웨이의 설명에 큰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학자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장웨이 교수는 이어서 중국 언론에서 이미 이 발견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학계를 넘어 이미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속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리처드 브라운 교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이건 완전한 학문적 도발이야. 지금 당장 반박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저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 학자들조차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반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발표는 계속되었고 세미나장은 점점 그의 주장에 경도되어 가는 듯 했어요. 한글의 자음 구조를 보십시오. 이것이 상나라 갑골문의 형태와 얼마나 유사한지 주목하세요. 장웨이 교수는 스크린에 한글 자음과 갑골문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몇몇 글자가 형태적으로 비슷해 보였어요. 물론 억지스러운 비교였지만 언어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었죠. 기역은 갑골문의 구와 형태적으로 일치합니다. 니은은 여와 유사하죠. 장웨이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주장은 허술했지만 논리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조선문자 창제 지도에는 명나라 학자 장윤생이 세종대왕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폐하께서 요청하신 문자 체계에 관해 신이 연구한 결과를 보내드립니다라는 구절이 있죠. 장웨이 교수는 문서를 확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조작된 것이었지만 낡은 종이에 쓰인 한문은 진짜처럼 보였어요. 청중석의 반응은 점점 더 그에게 호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프랑스의 뒤부와 교수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료와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죠. 세종실록에는 문자 창제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장회의 교수의 주장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는 이제 한글의 창제 원리마저 중국 문자학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그의 주장을 분석할 때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국 대표단이 급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장회의 교수의 발표는 계속되고 있었고 청중들은 점점 더 그의 말에 설득되어 가는 듯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장회의 교수의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려 했어요. 20년간 한글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휴식 시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한국 대표단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박사님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미나 첫날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20년간 한글을 연구해온 제가 이런 순간에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책장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꺼내들었습니다. 종이가 다를 정도로 수없이 읽어본 문서였죠.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된 이 문서만으로도 장회의 교수의 주장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국제학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한글을 창제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쳐났어요. 특히 한글의 제작 원리가 인체의 발음 기관을 모방했다는 점은 15세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한글의 기원이 영원히 왜곡될 수도 있어. 저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브라운 교수였습니다. 그도 오늘의 발표를 지켜본 후 깊은 우려를 느꼈다고 했죠. 제임스, 우리가 나서야 해. 한글은 분명 독창적인 문자야. 내가 가진 자료들도 정리해서 보내줄게. 리처드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의문학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였어요. 저는 그에게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반박 논리가 하나둘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장회의 교수가 제시한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부터 의심해봐야 했습니다. 그 문서가 정말 실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작된 것인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죠.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장회의 교수의 발표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내며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파리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자료를 동원해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해야 했어요. 이건 진실을 위한 싸움이야.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리처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찾아온 상태였어요. 우리는 호텔 카페에 앉아 장회의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가장 큰 문제는 조선문자 창제지도라는 문서야. 내가 중국 문헌학을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런 문서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리처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밤새 조사한 결과 그 문서는 중국 역사 기록 어디에도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장웨이 교수가 주장한 대로 최근에 발견된 것이라면 왜 그 발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것일까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문서의 언어와 표현 방식이야. 내가 살펴본 바로는 현대 중국어를 고문으로 번역한 듯한 느낌이 강해.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장웨이 교수가 보여준 문서의 캡처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리처드의 말대로 문서의 어투와 표현에는 현대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어요. 15세기 명나라 시대의 공식 문서라면 나타날 수 없는 특징들이었죠. 중국이 이전에도 역사를 왜곡한 사례들이 있어 리처드가 몇 가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도 주변국의 문화적 성취를 자국의 영향으로 주장한 사례들이었어요. 특히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국제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구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제 노트북에 저장된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들을 리처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이 문서는 세종대왕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 문서에는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 이런 발상은 당시 중국의 문자 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지. 리처드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어서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들도 검토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었죠. 이제 우린 장웨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된 것 같아. 리처드의 말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리는 서구학자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글의 독창성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자. 장웨이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도 동의하며 내일의 발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어요. 우리는 이날 밤늦게까지 호텔 로비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장웨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을 정리하고 한글의 독창성을 설명할 논리를 구성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자신감은 커져갔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내일의 발표를 통해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세계 학자들에게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장은 전날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충격적인 주장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죠. 저는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곧 당신 차례야. 긴장하지 마. 리처드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그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어제 장웨이 교수님이 한글의 기원에 대해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앞줄에 앉아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주장이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글은 한자가 아닙니다. 반복합니다. 한글은 한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세미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의미를 나타내죠. 반면 한글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음소 문자입니다. 각 글자가 소리의 기본 단위를 표현하며 이를 조합하여 음절을 이룹니다. 스크린에는 한자와 한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도표가 나타났어요. 청중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각 자음은 인체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저는 인체 발음 기관 도식과 한글 자음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학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죠. 15세기에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리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문자를 창제한 것이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한글을 창제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른 문자를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문자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창조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학자들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어제 장웨이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던 일부 서양 학자들도 생각이 바뀌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장웨이 교수님이 제시한 조선문자창 제지도라는 문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장웨이 교수가 전날 보여준 문서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는 문서입니다. 중국 역사 기록 어디에도 이런 문서가 존재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문서의 언어와 표현 방식을 분석해보면 현대 중국어를 고문으로 번역한 듯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저는 문서의 특정 구절들을 확대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고문 전문가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현대적 표현들이었어요. 청중석에서 중국어를 아는 학자들이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MIT와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문자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그 어떤 문자와도 계통적 연관성이 없는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관련 연구 논문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특히 리처드 브라운 교수와 저의 공동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글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장웨이 교수님은 한글의 자음이 갑골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문자의 기원을 판단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세계의 모든 직선형 문자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황당한 논리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을 화면에 띄우고 그 번역문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목적과 과정이 명확히 기록된 역사적 문서였어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라고 세종대왕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세종대왕의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한글 창제의 독자성과 창의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 창제의 진실입니다. 명나라의 도움이나 중국 문자의 영향이 아닌 조선의 백성들을 위한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세미나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의 논리와 증거들이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듯 했어요. 장웨이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반박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발표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세미나 사회자의 말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의 슈미트 교수였어요.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장웨이 교수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죠. 앤더슨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가 세종시대의 진본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대에 발견된 후 광범위한 과학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종이의 재질, 먹의 성분, 제본 방식 등 모든 요소가 15세기 조선의 것임이 확인되었죠.
더욱이 세종실록과 같은 다른 역사 기록들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슈미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은 프랑스의 뒤부아 교수였습니다. 한글이 인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이 15세기 조선의 음성학적 지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통찰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는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은 음성학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소리의 원리를 연구하기 위해 특별 연구팀을 구성했고 이들은 실제로 발음할 때 입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죠.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뒤부아 교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가 질문했죠. 앤더슨 교수님, 한글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문자 체계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실용성은 문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나며 컴퓨터 시대에도 매우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UNESCO가 세종대왕 문해력상을 제정한 것도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글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독창적인 창조라는 점입니다. 로시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글의 가치와 독창성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 장웨이 교수의 주장에 호의적이었던 학자들조차 이제는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미국의 존슨 교수였어요. 그는 언어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앤더슨 교수님, 오늘 발표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한글이 현대 언어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의 역사에서 혁명적인 발명입니다. 음성학과 문자학을 통합한 최초의 체계적 시도라고 할 수 있죠. 현대 언어학자들에게 한글은 문자가 어떻게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창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문자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슨 교수는 열렬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른 학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리처드가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완벽했어, 제임스. 너의 열정과 지식이 모두를 설득시켰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휴식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추가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남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아직 반박의 기회를 갖지 못했죠.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사회자는 장웨이 교수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장웨이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 견해를 유지합니다. 장웨이 교수는 천천히 연단에 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문서가 세종시대의 원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이 갑골문과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웨이 교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중국과 조선은 오랜 문화적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에서
중국 문자에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미나장은 조용했습니다. 장웨이 교수의 말이 끝난 후에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의 주장은 이미 학문적 근거를 잃은 채 감정적인 항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회자가 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랐습니다. 세미나장의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장웨이 교수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 학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감정이나 국가적 자부심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조물입니다. 물론 어떤 문화적 창조물도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세종대왕도 당시 알려진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물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독창적인가 하는 점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에 빛나는 증거입니다. 우리 학자들은 이런 위대한 창조물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세미나장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후 영국의 타임스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앤더슨 교수님, 오늘의 발표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의 가치와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는 역사적 진실과 문화적 가치를 지켜낸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 박사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오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창조물이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밝히고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문자 역사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이죠.